저는 이대 목동병원 정형외과 이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비욘디 라이브 발등에도 인대가 있나요? 어 요즘 들어서 빈도가 늘고 있는 리스프랑 인대 손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좀 드리면요. 제가 족부 족관절, 그러니까 발과 발목 진료를 한 지가 한 15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이전에는 인제대학교에서 백병원에 서울 백병원 있을 때는 그쪽에서 발이랑 발목, 족부 족관절 센터를 운영을 했었고 계속 일을 했었는데, 이렇게 여러 방송에도 출연을 하고 그랬는데, 어 재작년쯤에 폐원이 되면서 제가 한 2년 정도 예일대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대 목동병원에서 인제 새로 어 어 이직을 해 가지고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그 비욘디 라이브 했던 적이 한 2번 정도 있더라고요. 2020 년도에 인제 홍 박사님이랑 같이 방송을 했었고, 그다음에 21 년도에 하고 한 4년 정도는 안 나왔었는데, 이번에 발등 인대 손상에 대해서 같이 인제 좀 알아보고 이 진료에 어떻게 진료하고 치료하는 게 좋을지 이 이야기를 좀 하러 여기에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좀 주되게 보려고 하는 거는 발등에도 인대가 있나 하는 겁니다. 어 보통 발목 인대 손상은 자주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발등 인대 손상은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름도 좀 특이하고 리스프랑 인대 손상,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고 마지막에 끝날 때쯤에는 어 진 질의응답 시간, Q&A 시간도 좀 더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목 인대는 발목을 접지르면은 생기는 거기 때문에 힐 신고 다니시는 거랑도 관련이 많고, 운동하면서도 자주 발생을 하는 손상이죠. 발목 인대 손상. 인대 늘어났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바깥쪽 인대 파열이다. 1도 파열, 2도 파열, 3도 파열. 그래 가지고 수술을 할 거냐 말 거냐, 관절경 치료를 할 거냐, 다양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발등 인대 파열? 좀 생소하죠. '거기에도 인대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요 발등에 있는 이름은요, 리스프랑 인대라고 합니다. 이름이 굉장히 좀 생소하죠? 어떤 어머님들은 무슨 스프링인데 이렇게 자꾸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 좀 생소한 이름입니다. 근데 이거는 인제 리스프랑 관절이라는 관절이 있고, 여기 쇼파 관절이라는 관절이 있는데, 이쪽에 있는 인대 중에 하나가 리스프랑 인대가 돼요. 여기에는 되게 많은 관절이 있고, 뼈와 뼈 사이를 이어주는 인대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중에서 이렇게 3 층으로 구성된 게 리스프랑 인대입니다. 결국에는 발등에 인대가 있는 거네요. 근데 이렇게 조그맣고 작은 인대가 정말 중요한 인대일지. 리스프랑 인대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어떤 군의관 의사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름이 제쿠스 리스프랑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프랑스 사람이에요. 프랑스 사람이고, 이런 중족골이랑 족근골 사이에 관절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참 계속 좀 본 사람입니다. 왜 여기를 봤냐면요, 이 의사 선생님은 나폴레옹 전쟁 시대에 군의관을 하신 분인데, 최근에 이 호아킨 피닉스가 나폴레옹 연기를 했던 이 영화도 되게 어 잘 봤습니다. 근데 인제 보면은 말을 많이 타고 다니고, 총기병이랑 인제 다양한 기병, 검을 들고 다니면서 싸우고 창을 들고 다니는 싸우는 다양한 기병들이 있었어요. 이런 기병들은 등자라는 발을 딱 넣어 가지고 하는 그런 도구가 있는데, 안장과 등자를 이용해서 다녔던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런 낙마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등자에 발이 딱 끼어서 떨어지는 부분, 이렇게
등자 손상에 의해 가지고 발이 여기에 딱 걸려 가지고 떨어지니까 자꾸 같은 부분이 다쳤던 거예요. 이 부분이 등자에 딱 끼어 가지고 계속 다쳤던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에도 뭔가 인대가 있고 관절이 있고 손상을 당할 수가 있구나.'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을 계속 연구를 하셔서 자기 이름이 인대에 주요 인대 부분에 자기 이름을 넣은 게 됐죠. 여기 관절 전체를 리스프랑 관절이라고 하고 이 리스프랑 관절 자체는 요 5개 있는 중족골, 발가락은 여기 끝이고요. 여긴 발등 부분입니다. 어 5개 있는 중족골, 3 개의 그 요 바깥쪽에 있는 입방골, 그리고 설상골들, 이 3 개의 설상골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관절을 리스프랑 관절이라고 합니다. 요 관절 사이에 있는 관절막들은 아주 인제 단단하게 섬유 결합을 하고 있고요. 특히 두 번째 중족골에서 내측 입방골 내측 설상골 사이에 있는 인대를 우리는 리스프랑 인대라고 말을 해요. 이 리스프랑 인대는 뭐 다양한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보통 발에 아치가 있는데 내측 아치, 외측 아치는 우리 깔창 깔아 볼 때도 중간에 오목하게 올라간 사람이니까 경우가 많으니까는 '아 여기 아치를 높였구나.' 알 수가 있는데, 이 중족부에 횡아치라는 것도 존재를 해요. 근데 이 두 번째와 첫 번째 사이에 이 부분을 이어주는 그 인대가 리스프랑 인대인데, 이 인대는 이렇게 딱 그 뼈 모양도 맞물려 있는 구조고요. 우리나라 한옥 지을 때 뭐 이음이라든지 뭐 그런 거랑 비슷하게 뭐 주먹장 이음 형태랑 비슷하게 생긴 그런 뼈 구조를 이루고 있고, 그중에서 가장 높은 부분에 있는 이 부분이 우리 아치를 쌓아 올릴 때 가장 높은 부분에 있는 돌을 우리 키스톤이라 그러는데, 이 돌 하나 빼면은 아치가 무너져 내리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횡아치에서 이 꼭대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안정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만약에 끊어지거나 인대가 끊어지거나 이 뼈가 함몰이 되면은 횡아치, 종아치 뭐 이 전부 다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발에서 제일 중요한 키스톤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다양한 발등 쪽, 발바닥 쪽에 보면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몇 겹을 계속 인대가 이렇게 싸고 있는데, 어 이렇게 되게 복잡하고 많은 구조물 중에서 이 리스프랑 인대라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횡아치에서 키스톤을 담당하는 부분이라서 그렇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중요한 거는 이 리스프랑 인대는 세 개의 층으로 돼 있어요. 빨간색, 하늘색, 초록색 이렇게 세 개의 층으로 돼 있어서 3개 중에서 일부분이 손상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심하게 함몰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불안정해지지는 않는데, 동시에 다 손상이 되는 경우에는 불안정이 굉장히 심해질 수가 있고 아치도 함몰이 될 수가 있겠죠. 뭐 복잡하긴 한데, 뭐 1번 발가락 그쪽에서 있는 중족골, 2-3 번, 4-5번 쪽 중족골이 모두 인제 발의 아치를 만드는데, 2-3번 중족골이 하이 탑에 있다. 가장 꼭대기 쪽에 있고 키스톤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로서 이 부분은 움직임이 가장 덜합니다. 나머지는 움직이는 정도가 뭐 3.3 밀리에서 뭐 바깥쪽은 땅에 닿을 때 발 바깥날이 힘이 들어가니까 13 밀리까지 유격이 있는데, 이 두 번째, 세 번째 높이 있는 이 리스프랑 인대가 있는 주변은 0.6 밀리 정도밖에, 관절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쪼끔 움직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과거에 리스프랑 손상이라는 게 뭐 없었냐? 과거에도 굉장히 계속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체 골절 중에서 뭐 0.2% 정도밖에 안 됐다. 빈도수가 굉장히 적었어요. 그 이유는 주로 다이렉트 인저리, 그러니까 직접적인 손상이 과거에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뭐 발등 위로 무슨 볼링공 같은 게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교통사고가 나는데 인제 타이어가 발을 밟고 지나간다든지, 아니면은 낙상, 아니면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뒤에서 차가 탁 부딪혀 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인제 뭐 주로 교통사고나 심한 손상 그리고 개방성 골절 뭐 이런 경우에 인제 리스프랑 손상되는 게 많았고, 작게 쪼끔 인제 리스프랑 인대만 손상되는 거는 굉장히 좀 적은 빈도였어요. 근데 인제 최근에 리스프랑 손상을 보면은 이렇게 스포츠가 늘어나고 복잡하고 다양한 운동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특정한 자세에서 족저굴곡, 발이 트위스트 되고 그 체중 실리면서 발이 구부러지고 뭐 이런 다양한 다양하고 복잡한 자세에서 저에너지 손상으로 생기는 리스프랑 인대 손상, 아니면은 인제 미세한 골절 동반한 리스프랑 손상의 빈도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스포츠 인구가 늘면서 다이렉트 인저리라고 하는 막 바퀴가 발을 밟고 넘어가고 발등 위로 뭐가 떨어지고 뭐 이런 게 많이 줄고, 산재 사고나 자동차 사고 이런 게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에너지 손상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최근 리스프랑 손상 자체는 빈도수가 외국이나 우리나라나 모두 이렇게 막 증가를 많이 하는 추세예요. 그중에서도 그 미만성 리스프랑 손상이라고 하는 subtle 리스프랑 손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뼈는 멀쩡한데 인대만 딱 끊어진 겁니다. 리스프랑 인대만. 보통 이렇게 끊어지는 거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거는 저에너지 손상, 스포츠 관련 손상 이렇게 돼 있어요. 미식 축구나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낙마 사고, 그리고 체조나 우리 피겨 스케이팅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리스프랑 손상이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축구나 미식 축구 같은 거를 할 때 발 동작 어떤 발의 해부학적 구조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타인에 의해 가지고 눌리면은 리스프랑 손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어 원인으로 인제 이런 손상들이 나타날 수 있죠. 그리고 이 뒤꿈치가 딱 고정된 상태로 발을 회전을 시키면은 내전, 외전을 시킬 때 전부 다 리스프랑 손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A 방향 인버전 포스를 받을 때에는, 그러니까 4번 제기차는 형식으로 이렇게 회전이 가하면은 발바닥 쪽에 리스프랑 손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익스터널 로테이션 쪽으로 외회전할 때는 배부 쪽으로 리스프랑 손상, 발등 쪽으로 향하는 리스프랑 손상이 일어나고 해서 세 가지 구조물 중에 어느 부분이 더 파열이 이렇게 주르륵 일어날 수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운동선수나 뭐 이런 선수들이 늘어나고, 또 인제 취미로 활동하는 게 인제 옛날에는 취미 수준이 아니고 뭐 간단하게 쪼끔 즐기는 수준이었다면, 요즘에는 취미 수준이 아주 좀 거의 준 프로급으로 많이 전문적으로 인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운동 손상이 굉장히 많아요. 맨 처음에 리스프랑 손상을 보면은 여기에는 어떤 뼈가 부러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 내 내측 내측설상골이랑 두 번째 중족골 사이의 공간이 굉장히 넓어져 있는 걸 관찰할 수가 있는데, 발바닥을 보니까 이렇게 피멍이 발바닥 중간에 아치 부분에 들어 있고 발은 부어 있어요. 뼈는 부러진 게 없는데 뭐가 문제가 있는지 잘 걸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아, 이건 리스프랑 인대가 여기 더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끊어졌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딱 응급실이나 뭐 아니면은 다친 다음에 인제 트레이너들이 먼저 해 봐야 될 거는 이 딱 발 중간을 꽉 눌러 보는 거예요, 통증이 심한지. 너무 아프다고 하면은 아주 세게 누를 필요까지는 없겠죠. 그리고 뒤꿈치를 딱 고정한 다음에 회전을 쪼끔 해 보는 것도 있고, 해볼 수도 있고, 두 번째, 세 번째를 딱 피아노 건반 누르듯이 꾹 눌러 볼 수도 있고, 아치가 아무래도 깨졌기 때문에 뒤꿈치를 잘 못 드는 그런 특징이 있을 것 같죠. 우리 어떻게 다쳤는지 한번 볼게요. 이 자세로, 지금 보면 이 자세로 농구 선수인데, 우리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스의 챗 홀그렌 선수. 요게 아마 드래프트 1 순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2023년 시즌에 리스프랑 손상으로 시즌 아웃이 됐는데요. 다치는 걸 보면은 뒤꿈치 든 상태에서 하중이 꽉 쏠려 가지고 리스프랑 손상을 입은 케이스예요. 또 보면은 이제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 좀 나오는데 뒤꿈치 자기 엉덩이로 뒤꿈치가 들린 상태에서 꾹 눌렸는데 다른 사람이 한 번 더 꾹 미는 형태로 해서 한번 또 인제 손상이 일어나면은 이런 경우에도 리스프랑 손상 이 생길 수가 있어요. 미식 축구할 때 자주 생기는 손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스케이트보드 앞에 거는 인제 뒤꿈치 든 상태에서 하중이 실려서 리스프랑 손상이 일어난 건데 이거는 회전 손상이 인제 생겨서 토니 호크라는 스케이트보드 선수가 회전 손상으로 리스프랑 손상이 일어나는 경우고 그리고 뭐 인제 이 사람은 NHL 리거인데 뭐 경기 중에 손상을 당한 건 아니고 연습 게임 하다가 리스프랑 손상 때문에 이 사이가 인제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여자 축구 선수인데 피츠버그 샬럿 타이탄스에서 일하는데 인제 미국의 어떤 의사 선생님이 이걸 발견을 해 가지고 쪼끔 과하긴 하지만 금속 고정을 해서 원래 인제 축구를 못할 정도였는데 나중에 재활을 하고 다시 어 이렇게 슛을 잘 쏠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여기도 인제 발을 밟히거나 인제 이 앞쪽 발을 밟힌 상태에서 밀리니까는 뒤꿈치에 들리면서 인제 리스프랑 관절이 손상이 일어나는. 과거에 이런 리스프랑 손상은 다양하게 분류를 했었는데 보통 옛날에는 저에너지 손상이 많이 없었으니까 고에너지 손상 분류가 이렇게 많았고 QK 클래시피케이션 뭐 이런 거는 보면은 굉장히 크게 손상이 일어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이어슨 클래시피케이션 뭐 마이어슨 발 의사 선생님이 족부 의사 선생님이 분류한 것도 굉장히 큰 고에너지 손상을 분류한 거예요. 하지만 인제 그 저에너지 손상에 대한 분류라든지 지식이 과거에는 많이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룬리 선생님이 인제 분류한 이제 리가먼트 손상에 대한 분류는 2mm 이상 벌어졌냐 아니면은 2mm 이상 벌어지고 아치가 함몰이 됐냐 아니면 2mm 미만으로 벌어졌냐만 나눠서 이렇게 치료의 그 기준을 세웠어요. 그래 가지고 2mm 이상 벌어지면은 무조건 수술을 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또 최근 들어서 이렇게 단순히 2mm냐 아니냐 이렇게만 인제 분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인대가 손상이 됐냐에 따라서 세분화해서 나누길 시작을 했고 2020년도에 보면은 이런 저에너지 손상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분류를 해 가지고 치료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인제 그냥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잘 안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 사이가 다시 오므라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 리스프랑 손상이라는 게 인제 옛날에는 그 의사들이 진단을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엑스레이 아프면은 서서 엑스레이 찍기가 어렵잖아요. 그냥 엑스레이 찍으면은 이게 안 벌어져 보이니까 진단을 잘 못했어요. 근데 인제 반복해서 인제 이런 진단이 안 되는 부분을 의사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교육을 하고 좀 지나더라도 서서 엑스레이를 꼭 찍어 봐야 된다. 아니면 CT나 MRI 같은 것들이 발전을 하면서 이 오진율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 리스프랑 인대 손상이 실제적으로 있는 수준에 비해서 옛날에는 진단이 굉장히 안 됐던 부분인데 요즘에는 진단이 그래도 잘 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빈도수가 늘어나고 있는 거는 진단 자체가 좀 더 의사들이 확실하게 더 잘하고 있기 때문에 빈도수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대가 이렇게 끊어지면서 뼈 조각이 조그맣게 떨어져 있으면은 이 공간 사이에 어떤 과자 부스러기 같은 게 있는 그런 현상으로 플렉스 사인이라고도 합니다. 어 그리고 이런 그 뼈의 정렬이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삐뚤어지는 거를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도 리스프랑 손상이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서서 엑스레이를 측면에서 찍으면 아치 모양이 보이는데 이런 아치가 함몰이 된 거를 반대쪽 발이랑 비교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CT, MRI 이런 것도 있지만 서서 찍는 CT가 많이 인제 발달을 했는데 서서 찍는 CT를 찍으면은 CT 사이에서도 그 중간에 벌어지는 공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고 초음파는 이 세계층의
그 리스프랑 인대 중에서 맨 위에 것만 볼 수 있어요. 이 뼈 밑에 중간에 있는 부분을 잘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걸로 완벽하게 진단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MRI는 이런 인대 하나하나의 손상을 더 잘 볼 수가 있겠죠. 치료는 좀 이제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면은 안 아프게 하는 거, 그리고 발이 안정적으로 딛고 설 수 있는 발로 만드는 게 치료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금속 나사랑 핀 같은 걸 고정을 하던가 금속판을 고정을 해서 막 이렇게 정렬을 잘 맞추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그런 고에너지 손상보다는 이 리프랑 인대 손상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렇게 프라이스, 우리 다치면은 먼저 감싸고 쉬고 아이스 얼음백하고, 그리고 인제 붕대 같은 거 감고 다리로 올려놔서 붓기를 빼고, 이런 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엑스레이 찍어 보는 게 중요한데, 방사선 찍는다고 체중 부하 안 하고 찍으면 잘 알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엑스레이 찍을 때 서서 찍는 게 중요하고, 이 진단이 일단 되면은 초기에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는 체중 안 딛고 그다음에 점진적으로 체중을 딛어 가면서 회복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초반에 인제 아까 전에 본 것 같이 2 밀리 이상이면은 수술을 해야 된다. 근데 인제 쪼끔 제 생각에는 이게 보면은 원래 2 밀리 정도 늘어나 있는 사람도 존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쪽이랑 비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저렇게 2 밀리만 딱 기준으로 하면은 생각보다 그 이 책에 나온 대로만 하면은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비수술적인 치료에 그 어프로치를 먼저 해 보는 게 좋은데, 이런 아치 보강용 깔창을 좀 해 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아까 전에도 봤지만 이 리스프랑 키스톤 역할을 하는 리스프랑 인대 끊어지면 이번 설상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트랜스버스 아치, 횡아치가 무너지기 때문에 요거를 좀 아치 서포트 깔창이라든지 커스텀으로 이렇게 본인 발에 맞는 깔창을 좀 하고, 그리고 미드 밴데이지라고 하는, 미드풋 밴드지라고 하는 여기 압박을 좀 하고 하는 게 초기에는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깔창 자체는 한 달 반년에서 1년 이상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신발 자체를 좀 이 리스프랑 손상이 맞는 형태로 좀 잡아야 되는데요. 보통 이런 밴딩 포인트라고 해서 앞코가 이렇게 구부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그 앞쪽에 구부러진 부분과 인제 반듯하게 펴진 부분의 이 비율이 인제 어느 정도 좀 낮은 비율 그 앞쪽으로 나온 부분이 좀 더 좁은 그런 형태가 리스프랑 손상에서는 훨씬 좀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이 앞쪽 코가 구부러지는 것의 모양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하이 기어랑 로우 기어 형태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기어를 가지고 있냐 이런 거에서 하이 기어 타입 자체는 인제 엄지발가락 쪽에 힘이 많이 실리니까 아무래도 로우 기어 타입이 쪼끔 더 리스프랑 안정화에는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보존적 치료를 열심히 해 보고, 그런데도 어 자기 자리를 못 잡고 2 밀리 이상 계속 벌어진다 하면은 2 밀리 이상 벌어진 채로 두면은 거의 접촉한 관절이 접촉하는 면적은 한 25% 미만이라고 봐야 되니까, 그때는 아니더라도 나중에는 함몰이나 관절염 같은 게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수술을 해야 될 수 있어요. 아까 전부터 계속 이게 나오지만 실제로는 제 생각에는 반대쪽이랑 비교해 봐서 반대쪽 발이랑 비교를 해 봤을 때, 정상적이랑 발 비교해 봤을 때 그래도 1-2 밀 2 밀리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절대적으로 2 밀리는 쪼끔 너무 인제 수술적인 그런 적응증의 비율이 너무 클 수가 있고, 그래서 건축 대비 반대쪽이랑 비교를 항상 해 주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아직은 뭐 어쨌든 기준은 2 밀리, 절대적으로 2 밀리에서 5 밀리 이상 벌어지는 거, 이렇게 돼 있긴 하거든요. 목표를 보면 어쨌든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면서 안정적이고 해부학적인 정복 유지, 그리고 땅을 딱 딛고 기능적으로 발의 골격을 유지할 수 있고, 어 다른 인제 문제가 없으면은 이렇게 안정적으로 보존적 치료, 비수술적 치료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벌어져 있으면은 아무래도
발 야치가 함몰이 되고 관절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수술적인 치료 고민을 한다. 그래서 이제 2에서 3mm 이상 비교해서 벌어졌을 때 할 수가 있고 아치 함몰이 됐을 때도 고민을 해야 된다 싶어요. 그런데 인제 원래 이 관절 자체가 몇 미리 굉장히 작은데 작은 관절이라서 인제 밀리미터 수준이에요. 그래 가지고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고 MRI도 찍고 해서 정확하게 보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옛날에는 이렇게 어떤 나사나 핀 같은 걸로 고정을 하는 게 아주 좀 수술의 근본이었는데 어떤 핀이나 나사, 금속판 뭐 이런 걸로 고정하는 방법이 있고 인대 손상이라서 그런지 최근에는 이렇게 수술하는 게 너무 좀 과하다 해서 안쪽에 인제 슈처 버튼이라고 그 파이버 와이어라고 하는 걸로 그 단단한 실같이 돼 있는데 섬유 실로 돼 있는 유리 섬유 실로 돼 있는 파이버 와이어로 돼 있는 그런 어 수처 버튼이라고 하는 단추랑 실로 이루어진 걸로 인대를 인제 꼬매주는 그런 방법이 좀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요것도 인제 짧은 역사지만 세대를 인제 계속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와 가지고 1 세대, 2 세대, 3 세대로 계속 새로운 것들이 인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아직 3 세대는 한국에서도 할 수는 있는데 이 자체가 상품 오리지널 상품 자체가 한국에 들어오지는 않았거든요. 각각을 따로따로 해서 만들어서는 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어 저희 그룹에서도 이런 레포트를 냈는데 아주 인제 뭐 크지 않은 상처로 이렇게 인대를 고정할 수가 있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대신에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 나사 고정을 한 분들도 인제 나사 뺄 때 보면 이렇게 부러지는 경우가 있고 관절염 생긴 경우가 있고 근데 인제 나이가 많으셔서 뼈가 좀 약하신 분들은 인대가 잘 버텨주지 못하면은 아치가 무너지고 이 버튼 자체가 뼈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버튼을 쓴다고 하는 것은 우리 그 타이트 루프라는 상품인데 이런 걸 하려고 한다면 노인층에서는 별로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젊은 사람 한 50대 전 뭐 이런 사람들한테 쓰는 게 좀 더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전방향 운동이라든지 체중 부하 이런 것도 좀 빨리 할 수가 있고 어 육 바로 수술 끝나면은 전방향 운동 4번 족배, 족저울 발을 움직이는 건 다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초기에는 이제 체중을 확 싣는 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깔창을 하든지 아니면은 깁스를 해야 되고 6 주가 지나면은 인제 체중까지 쓰고 다양한 재활 운동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운동선수 기준으로 보면은 인제 레그 프레스 해 가지고 종아리 근력 강화라든지 리턴 투 스포츠는 뭐 한 3달 정도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그런 재활 치료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을 이쯤 정해서 1 달에서 1달 반 정도 돼도 마음 못 정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2 밀리 이상이고 너무 불안정해서 수술해야 됩니다 해도 초기에는 그래도 꼭 수술을 바로바로 할 필요는 없어요. 붓기도 좀 빠져야 되고 혹시 비수술적인 치료를 했을 때 그런 결과를 어느 정도 보고서 안정적이 돼 가는 것 같다 싶으면은 수술 안 해도 되기 때문에 1 달에서 1달 반까지는 좀 수술 바로 하진 않고 비수술적 치료하는 게 좋겠어요. 충분한 비수술적 치료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인제 불안정하다 하면은 그때는 수술을 하는 거고요. 엑스레이 상에서 좀 안정적이고 뒤꿈치 들 수도 나중에 좀 이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뒤꿈치 들 수도 있고 그리고 측면 엑스레이를 봤을 때 아치가 함몰되지 않고 안정적이다 하면은 그때는 뭐 수술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어 제가 마지막으로 한 3명 정도 치료 사례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24세 남자였고요. 농구하던 중에 인제 발목 돌아 가지고 아까 전에 그 프로 선수랑 비슷한 형식으로 손상이 됐습니다. MRI에서도 보이고 이 엑스레이를 스트레스를 주고 인제 찍어 봤더니 이 가운데 명확하게 벌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반대쪽이랑 비교해도 뭐 한 4-5 밀리 정도 더 벌어지는 거. 이분은 그 초반에 바로 수술 안 했고 6주 정도는 비수술적 치료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스트레스 뷰에서 언스테이블한
부하 검사를 했더니 여기가 많이 벌어지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아까 전에 보여드린 대로 젊은 남자고 했기 때문에 그 보존 쪽 치료 시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했기 때문에 어 거의 상처가 크지 않죠. 거의 미세 침습, 무봉 수술 같은 그런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을 했고 이후에 인제 잘 활동을 하실 수 있게 됐고요. 두 번째는 실내 클라이밍 하다가 낙상하신 분인데요. 이분은 근데 인제 골절도 같이 발가락 골절도 같이 있고 이 자체도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이렇게 많이 벌어져 가지고 반대쪽에 비해서 불안정이 아주 심했고요. 이 라인 자체도 계단형으로 이렇게 많이 틀어진 거를 볼 수 있죠. 그래 가지고 스트레스 검사를 하지 않고도 이렇게 불안정이 심하고 골절도 있고 하셔 가지고 이분은 그냥 비수술적 치료를 해도 어차피 시간이 쪼끔 그냥 아깝게 소요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조기에 그냥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 방식과 같게 압박 긴장대를 사용을 하고 골절도 맞춰 가지고 정복을 하고 잘 회복을 하신 것 같아요. 마지막은 인제 필드 하키 선수인데 17 살이었고 발 밟히면서 아까 전에 또 인제 돌아가서 초기에 바로 인제 봤는데 그때도 반대쪽이랑 비교해 봤을 때 2 밀리 이상 벌어졌어요. 근데 일단은 인제 비체중부와 땅을 안 디디면서 엑스레이 인제 천천히 계속 찍어 보니까 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깔창하고 수중 재활 치료하고 그렇게 해서 6 개월 정도 보내고 이 친구가 결국에는 인제 필드 하키 하러 다시 돌아갔는데 최종적으로도 인제 운동도 잘하고 해서 좋은 결과 얻었던 비수술적인 치료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 안 아프고 사는 게 참 중요한데 모두 다 인제 다치지 말고 운동도 건강하고 즐겁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은 어 강의 내용은 이 정도 하고요. Q&A 좀 받아 보도록 할게요. 많은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정예은 님. "발목 통증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합니다. 통증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발목에 물이 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무슨 병인지 아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데요. 발목에 물이 차는 경우는 인제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뭐 결절종이라고 해서 물혹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관절 자체가 인제 부어 가지고 안쪽에 관절염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관절액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관절 주변에 염증이 많이 생겨서 연부 조직이 부어 가지고 빨갛고 막 이렇게 탱탱 살이 붓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이런 붓는 증상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붓는 거를 좀 줄이고 혹은 물이 차는 걸 줄이고 하려면은 다리를 좀 들고 있는 게 좋아요, 누워서. 하지 거상 방법. 그런 거는 인제 부종을 없애는 데는 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나머지는 인제 이게 진단이 뭔지를 찾아내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물이 찼다가 빠졌다가 하는 것도 원인들이 다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통증을 줄이는 거는 실은 어디서부터 오는 통증이냐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 가지고 뭐 인대 문제인지 관절 문제인지, 그리고 뭐 주변에 외상이 있었는지 아니면 퇴행성으로 변했는지, 그리고 그 오래전에 다쳤던 경험이 있는지 아니면은 다치지 않고 자기의 그 자가 면역적인 부분에서 관절염이 왔는지 뭐 이런 부분까지도 다 고민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게 좋겠죠. 과거에는 좀 무분별하게 진통제를 좀 많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먼저 진단이 정확한 게 제일 중요해요. 진통제라는 거는 결국에 위나 간, 신장 이런 부분에 부담을 줄 수가 있거든요. 속 쓰리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 가지고 필요할 때는 통증 조절을 위해서 꼭 복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냥 원인을 찾지 못하고 계속 약만 먹는 거는 참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거는 진단을 정확하게 받아 보시고 담당 선생님이랑 상의를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물이 차는 것도 해결을 해 보고 이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질문은 전진애 님이 주신 내용인데요.
발 아치도 대부분 사람들이 짝짝인지 왼쪽이 높은 것 같고 왼발이 더 긴 것 같다. 발 사이즈나 손 사이즈가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손이나 발이 약간씩은 서로 다를 수도 있고요. 약간 다른 정도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근데 이제 좀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부분은요. 발목 자체가 우리 서서 이렇게 엑스레이 찍어 보면은 발목의 높이가 서로 다를 수가 있거든요. 네, 다리 길이 자체는 차이가 안 나는데 땅을 딱 디디면 아치가 함몰이 돼 있으신 분은 발목이 섰을 때 좀 낮아지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런 특징이 있을 때는 다리가 길이는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서서 측정한 길이는 서로 다를 수가 있고, 그러면은 고관절 높이도 다르고 허리도 삐뚤어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걸을 때마다 좀 불편한 게 더 심하게 느껴질 수 있죠. 아치가 함몰되면은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선천성인 평발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리스프랑 손상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뭐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되고요. 높이 차이가 심하면은 진료를 좀 받아 보시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여진 님 안녕하세요. 발등에 자주 멍이 있으면 정형외과 상담을 해 봐야 되나요? 그냥 이유 없이 멍이 든다면은 그거는 좀 혈소판이라든지 이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멍이 자주 드는 원인이 뭔지를 좀 봐야 되는데요. 그냥 봤을 때는 그냥 뭐 색깔이 변하는 수준에서 말씀을 하신 거라면은 발등의 색깔이 변하는 수준이다 하면은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신발이라든지 양말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접촉해서 생기는 피부의 염증 반응이 일단은 가장 많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확실히 막 검고 시뻘겋고 한 명이 드는 경우가 있다면은 아무래도 병원을 가 보시는 게 좋겠네요. 그다음 여름날에서 님 안녕하세요. 염자나 골절은 엑스레이로도 진단이 되던데 말씀 주시는 리스프랑은 어떤가요? 병원 가도 놓치기 쉽다는 것 같아서 MRI 필요한가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리스프랑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리스프랑 빈도수가 늘어나는 거는 스포츠 손상이 느는 것도 있지만, 또 인제 진단을 놓치지 않고 잘 의사들이 찾아내는 것도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다친 사람을 서서 엑스레이 찍으라고 하기가 어려워서 처음에 응급실로 와도 우리 보통 서서 엑스레이 찍지 않고 그냥 엑스레이 찍거든요. 그래서 그냥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리스프랑 아까 전에 1번 내측 설상골과 중족골 기저부가 벌어져 보이는 형상이 잘 안 보여요. 그래 가지고 그때는 놓칠 수가 있어요. 그치만 인제 응급실에서도 아까 전에 발바닥에 멍들고 발등이 붓고 할 때는 좀 뭐 MRI, CT 찍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냥 엑스레이로 판단하려면요. 한 좀 충분히 하중을 부여할 수 있을 정도로 통증이 좀 가실 때쯤에 체중을 싣고 서서 찍는 엑스레이를 찍어서 리스프랑이 벌어지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제 막 당장 교통사고 나거나 이럴 때 초기에 막 너무 아픈데 그냥 엑스레이만 찍고 못 찾는 경우는 확실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뭐 MRI 찍어 보는 게 좋겠죠. 홍성님 제가 얼마 전에 맨발에 스마트폰을 강하게 떨궜는데 엄청 아팠거든요. 지금은 발등이 부으면서 멍이 들고 발바닥까지 아프고 그럽니다. '그냥 두면 가라앉겠지.' 생각하면서 버티다가 질문을 남깁니다. 리스프랑 손상일까요? 일단 실제로 아까 전에 그 내용 보다 보면은 발등에 물건이 떨어지는 거는 좀 이제 무거운 물건이 좀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건 다이렉트 손상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무거운 물건 혹은 이제 차가 발등을 밟고 지나가거나, 네, 보통 핸드폰은 좀 작고 또 그 면이 인제 좀 부딪히는 접촉면이 좁아 가지고 그래서 샤프하게 통증이 남는 경우가 많은데, 뭐 리스프랑 손상이다 아니다 이 글만 보고 알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 않을까. 그 대신에 타박이나 인제 미세 골절, 골타박 뭐 이런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긴 하는데요. 그래도 중요한 거는 체크하고 확인하고 다시 한번 검증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함승건 님 "혹시 계단에서 삐끗하거나 발을 헛디디거나 겁지는 경우에도 리스프랑 손상 올 수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계단에서 삐끗하는 거는요. 거의 대부분 발목 인대 손상 뭐 그러니까 발목 인대 염좌 어 인대 늘어났다 하는 그런 원인이 더 클 것 같아요. 발목 인대 뭐 전거비 인대라든지 종비 인대 뭐 이런 게 굉장히 손상 빈도수가 리스프랑 인대 손상에 비해서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 가지고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발목 인대 손상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도 혹시 인제 나는 너무 아픈데 실은 발목보다는 발등 쪽이 좀 더 아프고 멍도 발바닥에 더 많이 들었고 그런데 발목 인대는 멀쩡하다고 한다 하면은 한 번쯤 이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리스프랑 손상이 있는지 하는. 그다음에 플라워 님 "강의하신 인대가 손상된 경우 치료는 꼭 수술로 가는지요? 수술 없이 보조기나 깁스 같은 보존적 치료로 낫기도 하는가요?" 제가 아까 전에 마지막에 그 케이스들 보여 드렸는데 어 꼭 수술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우선은 인대만 리스프랑 인대 손상이라고 하는 거랑 리스프랑 뭐 골절, 탈구 막 이래서 많이 그 고에너지 손상으로 그 관절이나 뼈들이 막 산계돼서 흩어지면은 조기에 수술해야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인대만 손상돼서 약간 뭐 이 몇 미리 차이의 그런 어 몇 미리 차이 뭐 2 미리 그럼 2.1 미리는 해야 되고 안 1.9 미리 안 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일단 어프로치는 한 달 정도는 수술로 바로 가지 않고 좀 지켜보는 거를 저는 선호합니다. 먼저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는 너무 불안정하면은 바로 수술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보존적 치료로 낫기도 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여 드렸죠. 일단은 처음에 2 미리가 벌어져도 일단은 한 달 정도는 반깁스라든지 통깁스 같은 거 하고 그다음에 깔창을 아치 보존용 깔창 보통은 이 정도로 손상이 되면은 자기 발에 맞는 사이즈로 정확한 포인트를 높여 줘야 되기 때문에 기성품 쓰기보다는 발에 맞춰 가지고 커스텀 메이드로 된 깔창 치료를 하는 게 쪼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그걸 쭉 쓰다 보면은 리스프랑 사이가 벌어지는 그런 게 좀 해결이 돼 가지고 안정적으로 쓸 수가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 질문은요. 천재분이신가 봐요. 천재성대 노래 부르시는 분인가? 천재성대 님. "수술하면 완전 회복이 가능한가요? 몇 개월 이내로 운동이나 등산이 다시 가능해지는지 궁금합니다." 음 이제 완전 회복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죠. 그래도 조기에 재활 운동을 하면은 하려면은 좀 이제 저는 섬유 그 아까 전에 버튼 어 좀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그 나사 고정을 하면은 안정성은 좀 더 좋겠죠. 근데 나사를 빼고 난 다음에도 다시 벌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중족부가 고정이 되면 앞에 발 앞쪽에 발가락 딱 끝나는 부분이 좀 하중이 많이 실려요. 그래 가지고 걸을 때는 "그쪽이 좀 불편하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어 그런 부분 좀 고려해서 어 회 회복을 하시는 게 좋고 어느 정도는 거의 정상에 가깝게 그냥 안 다치신 것처럼 회복이 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인 님. "초기에 놓치면 회복이 훨씬 어려울까요? 발등 아프다 싶으면 바로 검사를 보는 게 이득." 그쵸. 일단 초기에 뭐든 어떤 그런 외상이라도 놓치면은 나중에 인제 변형이나 만성 통증이 된 다음에 치료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훨씬 좀 어려워집니다. 변형이 왔다. 아치가 다 함몰이 됐고 관절이 발목까지도 관절염이 왔다 이러면은 단순한 치료로는 회복이 되지 않고 수술도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냥 걸어서 살짝 삔다고 오는 외상은 아니에요. 리스프랑 인대 손상이라는 건 쪼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벨로시티라든지 웨이트가 걸려야지 생기는 손상입니다. 그래서 뭐 바로바로 엑스레이 다 찍으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그 '크게 다쳤다.' 하는 거에서는 검사를 무조건 좀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행복 님. "왼쪽 발바닥 위로부터
3분의 2 지점이 너무 아픕니다. 굽이 낮은 신발을 신으면 더 아프다. 지난번에는 오른 발등에서 발바닥까지 아팠는데 며칠 전부터 왼발 바닥 쪽이 더 아프다. 이것도 인대할까요? 위로부터 3분의 2 지점이라고 하면은 뭐 어디가 3분의 2인지를 위로부터 3분의 2 정확하게 어디를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발끝에서부터 이제 뒤꿈치를 놓고 3분의 2 지점이라고 치면은 대충 리스프랑 언저리가 나올 것 같긴 하네. 쇼파나. 네, 리스프랑은 이제 발을 도장을 딱 찍으면 정 가운데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기는 해요. 하지만 하여튼 뭐 그 부분이 오늘 내용이라고 치고 낮은 신발을 신으면 더 아프다. 이제 리스프랑 손상이 있으면은 아치형 신발, 뭐 아치핏 신발이 요즘 너무 많이 나오니까 뭐 S사나 뭐 이제 뭐 N사 신발들 좀 유명한데 그런 신발들이 아치핏이 많으니까는 그런 핏 신발 신으면 괜찮은데 완전 플랫한 거 신으면 좀 통증이 있으실 수 있어요. 리스프랑 손상 때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일단 플랫한 거 이제 펌프스나 뭐 이런 신발은 좀 피하는 게 좋죠.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는 아무래도 좀 엑스레이 찍어보고 뭐 검사를 해보고 이학적 검사도 보고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둥글게님, 발등 쪽에 손상이 있으면 발목도 부담이 가서 같이 아프게 되는지요? 제가 얼마 전에 발등을 크게 찍혔던 적이 있어서 이후로 발등이 다 아프다. 네, 이게 참 재밌는 게 발등이 손상이 있으면 발목이 아플 수 있고 발목이 손상이 있으면 발등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발목을 움직일 때 발목 관절이 전부 다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발등이랑 아까 전에 말씀드린 리스프랑 관절, 쇼파 관절, 발목 관절 그리고 후족부라고 해서 발 받침뼈랑 뒤꿈치뼈 사이에도 관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절들이 모두 발을 움직일 때 같이 영향을 주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관절이 좀 문제가 있으면 다른 관절이 일을 더 많이 해줘야 돼요. 근데 자기 일하던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발등 불편하면은 내 몸은 나도 모르게 그 아픈 부분을 좀 덜 움직이게 하고 주변에 안 아픈 부분을 더 쓰게 되니까 오래 그런 식으로 방치 좀 지나게 되면은 다른 쪽이 발목 쪽도 아플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주랑님, 5월 초에 계단에서 삐끗해서 병원에서 염증 치료해야 한다고 2번 주사 치료했는데 오히려 부음 현상과 통증이 계속되고 있어요. 인대는 큰 이상 없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쪽 발만 자주 삐어서 엑스레이, MRI 다 찍어도 큰 문제 소견은 없다고 해요. 발목 손상이고 외측인대 손상일 가능성이 높고 만성 불안정증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요. 염증 치료해야 한다고 해서 주사 치료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어떤 주사를 맞았는지도 좀 중요합니다. 뭐 옛날에는 스테로이드 주사 뭐 이런 거 많이 났고 요즘에 좀 유행하는 거는 PDRN 재생 주사 그리고 콜라겐 주사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반복해서 인대가 삐면은 안쪽에 인대가 결손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인대가 오히려 과하게 붙을 수도 두꺼워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두꺼워지는 경우에는 콜라겐을 더 많이 넣는다고 꼭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되네요. 그리고 그 상황에 맞춰서 주사 치료도 좀 좋은 좀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재생이 좀 잘 안 되면은 좀 재생 주사 맞고 그렇게 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엑스레이, MRI 괜찮은데도 거골 경사각이라는 게 있거든요.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을 때 발목이 얼마나 각도를 이루는지를 봐 가지고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인대 자체가 불안정하지 않아도 주변에 충돌이라든지 충돌 증후군이라든지 아니면은 연골 병변이라든지 동반 질환이 있어서 땅을 디뎠을 때 아프게 느껴져서 발목이 자꾸 접지르는 현상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좀 넓게 좀 생각을 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밀가루만 끊자님. 저도 좀 그러고 싶은데 밀가루를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체중과도 크게 연관이 있을까요? 발목도 아니고 발등인데 체중이 많이 나가면 더 다칠 위험이
있을까 궁금하네요. 아 맞습니다. 당연히 체중이랑 연관이 있고요. 그리고 아치라는 거는 나이가 들고 체중이 높고 많이 인제 발을 쓰다 보면은 점점 아치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고요. 발등뼈도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여러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리스프랑 인대 손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른 쪽에도 인제 다른 인대라든지 뭐 힘줄 그리고 관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꼭 오늘 나온 내용이라고 해서 발등이 아프면 무조건 리스프랑 손상이냐? 그렇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맞게 진단을 정확하게 받으시고 올바른 치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많이 이렇게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